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대문과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김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후보님 출마의 예. 변부터 좀 들어보죠. 출마의 변, 출마 이유는 이채 양명주,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예. 양평 고속도로 의혹,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 잊지 말고 제대로 정권 심판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아, 정권 심판론이 출마의 변이시군요. 예, 예. 제가 제대로 윤석열 정부 심판하고 견제할 수 있다라는 적임자라고 국민들께 설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동아 후보의 이 출마 그다음에 공천과 관련해서 이것저것 언론에 좀 지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예. 후보님 잘 아시겠지만 평택갑에 예비 후보 신청하셨다가 출마 안 하시기로 하고 예. 그리고 이 서대문갑 청년 지역 여기에 출마하셨다가 경선에서 오디션에서 지금 3인 최종 결선에서 탈락하신 거잖아요. 처음에는. 예. 그러다가 다시 3인에 포함돼서 경선을 치르시고 예. 그리고 경선 룰이 한번 바뀌고 그리고 이제 경선을 통과하셔서 공천을 받으신 거거든요. 이 과정들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은 경선 룰이 바뀐 적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아, 그래요? 아니 언론 보도 보면 예. 당 중앙위원회 100% 투표해서 전국 예. 권리당원 70% 플러스 서대문갑 권리당원 30% 이렇게 한번 바뀌었다고 보도가 있어서요. 그게 보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룰 그래요? 변경이라고 하면 예. 중앙위원 투표 100%로 확정되거나 뭐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은 일단 없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최종 후보로 오르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정확히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 본인이 부분에 모르세요? 관해서는 뭐 언론 보도 정도 나온 것 정도만 저도 아는 수준이고 예. 제가 뭐 안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그거는 내부 좀 전략공간위원분들이 좀 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저희 당원분들과 또 서대문 구민들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서 제가 이렇게 후보로 선정된 거 보면 예. 결과론적으로는 좀 잘된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인 경선에서 후보님이 이기신 거야 막 경선에서 이기신 거니까 뭐 당연하고 정당한 건데 문제는 예. 처음에 그 3인 경선 후보를 선정할 때 공개 오디션을 하잖아요. 예, 거기서 맞습니다. 탈락하셨는데 예. 기존에 있던 사람이 빠지면서 추가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과정은 예. 어떻게 된 건지 본인도 모른다. 그건 내부적 공간위에서 결정한 문제여서 제가 알 길이 없는 거죠. 아, 그러면은 경선에서 저 오디션에서 떨어지셔가지고 낙담하고 계신데 갑자기 어느 날 전화 받으셔가지고 후보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 그렇죠. 저는 뭐 사전에 발표 직전에 좀 전화를 받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 그래요? 저 그러면 예. 후보님 애초에 예. 평택갑에 출마하시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평택갑 출마 안 하시고 이 서대문갑으로 옮기신 이유는 뭐예요? 원래 저희가 민주당에서는 공천 심사를 받으려면 일단은 무조건 지역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룰상. 그게 예. 지역을 안 정하고 공천 심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건. 예. 그래서 제가 일단은 청년 정치로서 좀 하고 싶었지만 어느 지역이 선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평택갑을 넣게 된 거고요. 청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지역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청년 지역이 어디로 선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평택갑으로 예. 넣었다가 그다음에 청년 또, 지역에 서대문갑으로 예. 선정되고 옮긴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평택갑 같은 경우에는 예. 저희가 제가 이름을 올리고 감으로 인해서 좀 안에서 분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좀 저 스스로는 좀 도전을 하고 예. 좀 하고 싶었지만 예. 좀 제가 좀 상황이 그래서 좀 빠지게 됐다.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대는 국민의힘의 이용호 의원인데 예. 이 이용호 의원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서대문갑 정치철새 이용호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예.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용호 의원의 제가 좀 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긴 한데요. 예. 잘 아시겠지만 저희 민주당에 계시다가 예. 국민의당으로도 가시고 뭐 무소속으로도 가시고 이제는 또 마지막으로 국힘당으로 가신 분이어서 제가 예. 좀 그런 분이 과연 좀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예. 썼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용호 의원에게 정치철새라는 부분 이거를 질문을 드렸더니 김동아 후보가 할 얘기는 아니다. 뭐 이런 표현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용호 의원이 지역구를 옮기셨으면 김동아 후보도 평택갑 넣었다가 서대문갑으로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던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좀 여기저기 도전을 해본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거고요. 예. 지역구 옮긴 게 통상적으로 아니라 철새라고 하면 예. 지역구로 옮기는 분을 철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본인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이 당 갔다가 저 당 갔다가 하는 예. 분을 저는 정치 철새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민주당에 있던 예. 저에게는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용호 의원의 당적 변경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예,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동완 후보가 보고 있는 이 서대문갑의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지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우상호 의원이 예. 최근에 계속 예. 이겼던 지역이잖아요. 그렇지만 또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좀 패배도 마셨고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예.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힘당 찍었다가 후회한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예. 열심히 하면 승리할 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이 김동완 후보의 1호 공약은 뭐가 있을까요? 서대문갑을 위한? 일단 서대문갑 전에 정치적으로는 저는 먼저 검찰 개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제가 현장에서 정말 무도한 검찰의 탄압과 부당함을 목격했고 예. 검찰 수사받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여러 봤습니다. 그래서 예. 제대로 검찰 개혁해서 예. 그 판 위에서 좀 우리 정치가 발전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 서대문 관련해서는 출퇴근 시간 가변 차려와 같은 이제 교통 공약 예. 구상하고 있고 지금 권지용 후보와 힘을 합쳐서 함께 주거 공약에 관해서 좀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지웅 후보가 많이 도와줍니까? 예, 지금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모셨고요. 예. 어제 선거운동도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 김동완 후보에 대해서 언론에서 예. 이런 평가들도 좀 하잖아요. 대장동 변호사다. 예. 그래서 이 좀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일부 언론의 지적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먼저 특혜라면 예. 이제 국힘당에서 단수 공천 받은 검사 출신 주진우 비서관이나 또 예. 검사 출신 이원모 비서관 이런 분들이 특혜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정정당당하게 경선에서 승리한 거기 때문에 좀 예. 제 입장에서는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래요? 앞서 말씀하시는 오디션에서 탈락했는데 저 경선에 올라간 이유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예. 혹시 특혜가 아닙니까? 경선에 참여 자체가 뭐 특혜라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차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막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가 다 됐는데 예. 어제 이제 전해철 의원이 또 경선에서 졌잖아요. 물론 예, 경선에서 지긴 했지만 언론의 평가는 비명횡재. 죄송합니다. 예. 비명횡사, 뭐 친명횡재, 뭐 이런 표현을 예. 쓰던데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그 언론의 프레임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예. 우리 김지호 부실장이나 조상호 변호사, 이원호 변호사도 뭐 공천 받지 못했고 또 공천 받지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친명이라고 분류하지만 공천 받지 못하신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예, 어제는 예. 또 청경배 국장도 공천을 받지 못했고요. 당대표실에 계시던. 예. 이런 것을 보면 특정한 그룹, 그러니까 소수의 목소리만 가지고서 지금 너무 언론에서 예. 프레임을 만들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언론의 프레임 중에 그런 프레임도 있죠. 프레임이라고 하면 대장동 변호사 5명 공천받았다.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의 코일 논란을 비판했던 이 청년 정치인 예. 이른바 남국 팔적 다 공천 못 받았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대장동 사건 제일 열심히 했던 조상호 변호사님이 예. 공천 못 받은 걸로 저는 뭐 답변을 가름하고 싶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뭐 특정한 그룹을 지어서 예. 개개인에 따라서 저희가 공천 과정에서는 당원과 국민들이 다 참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개개인의 소수의 그룹을 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 가지고 예. 여권의 지지층 간에 좀 이견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좀 지적도 있던데 이 조국 혁신당의 지민비조란 말 들어보셨죠?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자,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거를 띄우고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은 아니다. 다 민주당에 몰아줘야 된다. 몰빵론을 띄우던데 요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오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예. 다만 우리 지지자들 분들께서 그 조국 혁신당을 찍으려는 비례분들에 관해서 너무 좀 적대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냐. 그들을 잘 설득해서 우리 민주당 비례 역시도 우리 민주당으로 오게 서로 잘 좋게 얘기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굳이 뭐 예. 조국 혁신당은 비례를 찍는다고 해서 그분들을 너무 좀 몰아세우거나 할 필요는 오히려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천 확정대 후보들의 과거 발언 이게 지금 여든 야든 할 것 없이 이제 저 수면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 관련된 건 이 강북에 공천이 확정된 정봉주 전 의원 이 DMZ 예. 지뢰 목발 경품 발언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본인의 서대문갑 선거에 좀 영향이 있을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아니 뭐 그 정도면 뭐 뚫고 나갈 수 있어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뭐 서대문갑 선거까지 영향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할 정도의 제가 뭐 그 정도로 판단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예. 그 발언 자체는 좀 많이 좀 부적절했다. 예. 좀 충분히 사과하고 국민들께 뭐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 선거, 서울 선거에 영향이 없을 거로 보세요? 예전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 예. 2012년 총선에서 김용민 의원 저 발언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다 이런 뭐 예. 분석이 있어서 제가 한 박지원 원장 같이 한 정치 9단 정도 되면 제가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아직 정치 초보여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예. 서대문에서 일단은 어떤 뭐 외부적인 사건이 있더라도 저는 예. 최선을 다해서 꼭 승리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좀 당내 정치 좀 관련되고 좀 질문을 좀 드리죠. 이 예. 더불어민주연합 이 비례대표 후보 선정하는 거 가지고 시민단체하고 조금 삐그덕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원래 민주주의라는 게 예. 좀 조용한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시끄럽긴 국힘당처럼 하죠. 뭐, 예, 민주주의란 게 예, 예, 독재 정권이 있으면 정말 다들 뭐 조용히 잘 순리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사실은 독재의 일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예. 민주주의를 하고 서로 대화 타협을 하다 보면 시끄러워지는 게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좀 시끄럽더라도 국민들께서 잘 기다려 주시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은 저 더불어민주연합과의 어떤 진보당 세력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예. 종북 세력의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난하거든요. 그런 여당의 비판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종북이라는 단어를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 참 뭐 가끔 듣던 예, 과거 흑색 선전을 지금 2024년 새로운 이런 선거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저 호주 대사 임명에 관해서 당 예. 지도부는 이종섭 특검법을 추진하겠다.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탄핵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 부분에 예. 대한 김동화 후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선적으로 우리 공수처가 나서가지고 예. 이종섭 장관을 좀 체포하거나 구속을 시켰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영장을 지금 줬어야 된다. 예. 지금 도망의 우려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왜 해외에 나가서 어떤 증거 인멸을 할지도 모르고요. 예. 저는 좀 그 부분이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방법론적으로는 뭐 특검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그 여당에서 그 대구의 도태우 후보 5.18 관련 발언 가지고 공천 여부를 재논의했다가 유지하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예. 여당의 이런 결정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들에게 크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정말 저 스스로도 실망스럽고 이거는 뭐 민주당이든 어떤 뭐 진보 성향이든 이런 거와 문제없이 이런 역사인식이 잘못된 분을 공천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아마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후보인 김동화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